여러분들은 어떤 커피 맛을 원하시나요? 거의 모든 분들이 깊고 진한 풍부한 맛의 커피를 원한다고 할 겁니다. 어떤 커피를 원하는지 물었을 때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깊고 진하며 풍부한 맛의 커피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의 사람만이 볼륨감이 풍부한 커피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75%의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커피를 좋아할까요? 우유가 들어간 달달하고 연한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좋아하는 커피를 물었을 때 우유가 들어간 연한 커피가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스테리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건 혀가 원하는 것을 사람의 머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윤수 건물 지하에 직원 전용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적용했더니 커피와 관련된 재미있는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유누스 직원들은 오전에 아메리카노를 많이 찾습니다. 라떼가 아닌 시럽도 넣지 않은 스티슨 아메리카노만 찾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달달한 아메리카노와 라떼만 찾습니다. 이런 현상이 유누스 직원만의 현상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오후 3시경이 되면 사람은 부족한 포도당을 보충하려 합니다. 난 아메리카노가 좋아 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포도당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라떼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통제한다는 머리가 사실 몸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유누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라떼를, 오후에는 아메리카노를 주력으로 파는 마케팅 계획을 세웠다면 유누스 카페는 조만간 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성능이 아닙니다. 서버 많이 늘리고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를 빵빵하게 채운다고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영역, 미지의 세계에 탐험하려는 용기가 우선입니다. 빅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탐험을 해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탐험을 통해 발견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떡볶이 체인점으로 성공한 아딸 이야기입니다. 아딸의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빵집 옆에 개설한다입니다. 빵집 안에서 빵을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부 포장해서 가져갑니다. 떡볶이와 순대도 포장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밀가루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떡볶이도 함께 구매합니다. 지도를 보면 100m 반경 안에는 51%, 500m 반경 안에는 97%가 빵집과 아딸이 같이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몸은 원하고 있는데 머리가 모르는 영역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빅데이터가 필요 없다, 검색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지는 알고 있을 때에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를 때에는 키워드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발견이 필요합니다. 검색할 키워드를 찾아내는 과정이 발견이고 발견이 곧 빅데이터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머리가 모르는 두 개의 영역이 빅데이터가 찾아야 할 영역입니다. 특히 알게 모르게 행동하는 영역에서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력과 빅데이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력에서는 빅데이터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 우리 집과 다른 집의 전력 사용량이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같은 평수의 한 달간 전력 사용량을 세대별로 보면 최대가 380, 최하가 120, 그래서 평균은 280kW입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를 백분율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전기를 절약하려면 다른 집과 비교하고 분석하고 물어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했는데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나요? 사람들은 보통 오전 7시에 일어나 9시에 직장과 학교를 가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난방을 시작합니다. 집안 온도를 측정해 보면 따뜻한 낮에는 사람이 없고 저녁은 추운데 난방을 해도 춥습니다. 에어컨과 히터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지만 전기를 절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시간과 태양의 일조량, 기상온도 데이터를 분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0월 평균 시간대별 실내외 온도입니다. 이미 차가운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는 많은 전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따뜻해지는데 이때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막 따뜻해졌는데 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을 지나 저녁 8시경 다시 난방을 시작하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간은 오후 5시이며 사람들이 난방을 시작하는 시간은 오후 7시에서 8시입니다. 5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후 5시부터 난방을 시작했더니 실내 온도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오후 7시에 난방을 시작하면 8도를 올리는데 5시간이 소요됩니다. 난방을 2시간만 앞당기면 실내 온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빅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절약한 전력 그래프입니다. 아파트의 층수, 방향별 실내 온도 데이터와 태양의 일조량, 실외 온도 등의 일기예보 데이터를 빅데이터에 적용하면 가구별로 사계절 내내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훨씬 따뜻하면서도 절약한 전기는 약 5%로 16kW입니다. 이를 전체 가구 수에 적용하면 매월 2.2억, 1년에 26억 kW를 절감하며 이는 원자력 1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냉난방의 표준 모델을 빅데이터로 제시함으로써 사계절 내내 저렴하게 그리고 따뜻하고 시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IoT 세상이 오면 전력 분야에 있어 빅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